의사가 이지혁에게 지금 상태로는 심장이식까지도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지은호는 왜인지 모르게 고성희의 얼굴이 먼저 떠올라서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는데요. 이지혁은 의사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죽는다고요? 라고 되물었고 그 목소리가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지은호는 더 무서웠습니다. 평소에 이지혁이라면 화부터 냈을 텐데 그날의 이지혁은 화낼 힘조차 없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지은호는 손끝이 차가워지면서도 억지로 웃어 보이려고 했습니다. 이지혁이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선배,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요즘 좀 무리해서 그런 거겠죠. 지은호는 그렇게 말해놓고도 자기 말이 위로가 아니라 도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지혁도 알고 있는 눈치였고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보면서 어딘가 미안한 표정이었는데 그 미안함이 더 잔인했어요. 내가 아프면 너까지 흔들릴까봐라는 미안함이었거든요. 이지혁은 보호자 동해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웃지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이지혁은 원래 결혼은 안 한다. 가족은 내 방식대로만 한다는 사람이라서 누군가에게 보호자라는 이름을 붙이는 걸 조심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이 흔들리는 순간엔 결국 누군가의 손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지혁은 그걸 인정하는 게 싫어서 더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병원 복도에서 이상철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이상철은 이지혁의 아버지이고 가족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람인데요. 이지혁은 이상철과 부딪혀왔고 이상철은 늘 가족은 끝까지 같이 간다를 말하면서도 정작 아들의 마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사이에서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이지혁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가족을 불러들이면 이지혁이 더 반발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지혁이 먼저 말했었습니다. 은호야, 아버지한테는 내가 말해줘.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이상해서 눈이 커졌는데요. 이지혁이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사람이라는 걸 지은호는 아직도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이지혁은 한숨처럼 덧붙였습니다. 내가 말하면 또 싸울 것 같아. 지금은 싸우고 싶지 않아. 그 한마디가 지은호를 찌르듯 아프게 했습니다. 지금은이라는 말이 마치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처럼 들려서요. 지은호는 결국 이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지은호는 마음속으로 계속 빌었습니다. 제발 이지혁을 탓하지 말고 그냥 와주세요. 이상철은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지은호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상철은 단숨에 감을 잡는 사람처럼 말했어요. 지역이 어디냐? 그 짧은 질문에 지은호는 울컥했습니다. 이상철도 아버지이긴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걱정이 됐습니다. 이상철의 걱정은 종종 사랑이 아니라 통제로 변해버리니까요. 한편 같은 시간에 고성희는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진석의 뒷조사가 시작됐다는 걸 완벽히 알지 못했지만 공기가 바뀐 걸 느끼는 사람은 늘 먼저 느끼잖아요. 고성희는 누군가를 압박할 때처럼 순위 가게를 들쑤시지도 않았고 은호에게 전화로 거래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고성희는 먼저 움직였는데요. 자기가 두려워할 때 고성희가 선택하는 방식은 늘 하나였습니다. 증거부터 지우고 사람부터 흔들어 놓기. 고성희는 조용히 박성재를 불렀습니다. 박성재는 이미 출생 서류의 모 빈칸 때문에 마음이 망가진 상태였고 수빈과의 이별까지 겹쳐서 버티기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박성재에게 고성희는 엄마의 얼굴로 다가갔습니다. 성재야, 너 요즘 많이 힘들지? 박성재는 그 다정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고성희가 다정할수록 뒤에 칼이 따라붙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박성재는 웃지 않고 바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고성희는 잠깐 멈칫했는데요. 그 멈칫이 박성재에게는 답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왜 숨겨? 넌 내 아들이잖니? 박성재는 그 아들이라는 단어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박성재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믿는 순간 자신이 바보가 될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어머니가 진짜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요. 제가 누구인지부터 말해줘요. 제 엄마가 누구인지. 고성희는 그 질문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오히려 박성재의 손을 잡았는데요. 그 손길이 사랑 같으면서도 묘하게 묶는 느낌이었습니다. 성재야, 내가 누구인지보다 중요한 게 있어. 지금은 지역이 문제야. 박성재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성이가 왜 갑자기 이지역 얘기를 꺼내는지 그 의도가 너무 선명해서요. 고성이는 이어서 낮게 말했는데요. 지역이가 아프대. 심장이 안 좋대. 너도 알잖아, 사람 아프면 가족이 제일 먼저 무너져. 박성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가족이 무너지는 틈을 이용하려는 당신이 더 무섭다고요. 박성재는 고성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걸로 뭘 하시게요? 고성희는 살짝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지역이 흔들리면 은호도 흔들리겠지. 은호가 흔들리면 말도 조심하게 될 거고. 박성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고성희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이지역의 병이 아니라 지은오 한유라의 입이라는 걸요. 고성희는 지은오가 자신과 진석 사이의 과거, 그리고 죽었다고 신고된 딸과 관련된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성재는 그날 밤 처음으로 고성희를 엄마가 아니라 상대로 보게 됩니다. 어머니 은호를 건드리면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고성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오히려 박성재를 더 단단히 잡으며 말했어요. 성재야, 너는 나랑 한 배를 탔어. 너도 진실 다 나오면 편할 것 같니? 그 말은 협박이었고 동시에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박성재는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고성희에게서 벗어나야 해라고 생각하면서도 벗어나면 나는 어디로 가? 라는 공포가 발목을 잡았거든요. 그 사이 박진석의 뒷조사는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과거 기록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점점 더 확신하게 됐어요. 돌 지나서 폐렴으로 죽었다던 딸이 문서상으로는 1999년 10월 교통사고로 사망 처리돼 있다는 점이요. 이게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상에서 지운 수준의 조작이라는 것도요. 박진석은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묘하게 자신이 더럽혀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고성희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졌다면? 이라는 생각이요. 박진석은 결국 결심합니다. 증거를 잡아도 사람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박진석은 오래된 병원 관계자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끝에 낯익은 사람 하나가 걸려들어요. 바로 순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순이를 직접 찾아갈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라는 이름이 뜬 순간 박진석은 아주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요. 그 직감이 강할수록 박진석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진실이 가까우면 누군가가 먼저 입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지은호는 병원에서 이지혁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지혁이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지은호는 이지혁의 눈이 계속 흔들리는 걸 봤거든요. 이지혁은 가족을 싫어해서 비혼을 선언한 게 아니라 가족이 주는 상처가 무서워서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병 앞에서 가족이 필요하다는 상황에 몰리면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은호야, 나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하자. 지은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지혁의 부탁은 언제나 무거운 법이었거든요. 나 아버지랑 화해하고 싶다고 말해줘. 내가 직접 말하면 자존심 때문에 또 엉망될 것 같아. 지은호는 그 말에 울컥했는데요. 이지혁의 자존심이 아니라 이지혁의 두려움이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이상철이 병원에 도착합니다. 이상철은 이지혁을 보자마자 울지 않으려고 이를 꽉 물었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는데요. 이상철은 늘 안는 대신 말로 가르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철은 가까이 다가가다가 멈칫했고 그 멈칫이 이지혁을 더 아프게 만들 뻔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지혁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나 좀 무서워. 이상철의 눈이 그 순간 빨갛게 변했습니다. 이상철은 말로는 강해 보여도 아들에게 약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무섭지. 무서워도 너 혼자 아니야. 아버지가 있잖아.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안심하지 못했는데요.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 예전에는 아버지 뜻대로 해야 한다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지혁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 뜻대로 해도 돼? 이 질문이 심리적 클라이맥스였어요. 이지혁은 심장보다 더 큰 상처를 꺼내서 던진 거였거든요. 이상철도 잠깐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서도 아들의 방식이 두려운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상철은 이번엔 도망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하자. 대신 나한테도 옆에 있을 자격은 줘. 그 말에 이지혁이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이지혁은 늘 독립으로 버텼는데 독립이 사실은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지은호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시렸습니다. 이지혁이 약해지면 지은호 자신도 약해질까봐 무서웠거든요. 사랑은 사람을 강하게도 만들지만 동시에 가장 취약하게도 만듭니다. 그때 한우진이 병원 밖에서 지은호에게 연락을 합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차가운 척했지만 안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은호 누나, 나 이지혁 선배 아프다며. 지은호는 우진에게 사실대로 말할지 망설였습니다. 우진이 움직이면 고성이도 더 빠르게 움직일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우진은 지은호의 침묵만으로도 알아챘습니다. 누나, 나 이번엔 도망 안 쳐. 나도 같이 맞을래. 지은호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한우진은 늘 거칠게 말하지만 가끔 그 거친 말 안에 진짜 용기가 숨어 있거든요. 지은호는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지금은 제발 조심해. 고성이가 지역 아픈 것도 이용하려 해. 우진은 잠깐 말을 잃었고요. 그 침묵이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진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써먹냐? 바로 그때 박영나가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영나는 예전처럼 철없는 투로 시작하는데요. 내용은 전혀 철없지 않았습니다. 언니, USB 내가 더 들었어. 엄마 성희가 누군가한테 기록 얘기했어. 1999년. 그리고 살아남은 애라는 말도 했어. 지은호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1999년 살아남은 애. 그 단어들이 지은호의 기억 공백을 두드리는 느낌이었어요. 지은호는 영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나야, 너 지금 어디야? 혼자 있지 마. 영나는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언니, 나 무서운데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내가 계속 엄마 말만 듣고 살면 나도 언젠가 없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영나가 단순히 반항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은호는 영나에게 말했어요. 너는 없어지지 않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을게. 그 약속을 하는 순간 지은호는 자기 자신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요. 그러나 그 밤의 진짜 폭탄은 따로 터졌습니다. 병원에서 이식까지 고려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설명이 이어지던 중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거든요. 지금 상태에선 공여 가능자 정보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여자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이상철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을 살리고 싶은데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현실이 너무 잔인해서요. 이지혁은 그 단어를 듣고도 담담한 척했는데요. 담담한 척이 아니라 그냥 멍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순간 또다시 고성이가 떠올랐습니다. 고성이는 이런 상황을 기회로 바꿀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고성이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전화기로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는데요. 지역 이식 얘기 나왔다며? 리스트, 절차, 병원 전부 알아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람 입은 막아. 그 말은 잔잔했지만 섬뜩했습니다. 고성희에게 막아는 설득이 아니라 정리에 가까웠거든요.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진석은 아직 모르게 해. 진석이 알면 일이 커져. 그 순간 고성희는 자기도 모르게 진석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바로 다음 날 아침 박진석에게 전달됩니다. 박진석은 이미 뒷조사로 고성희의 거짓말을 확인해 가던 중이었고 고성희가 진석은 모르게라는 말을 했다는 소식은 박진석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박진석은 그날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고성희가 아니라 내가 판을 뒤집는다.
박진석은 결국 지은호를 찾아옵니다. 이 만남이 또 한 번 심리적 클라이맥스를 만들었는데요. 지은호는 박진석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남편이고 고성희가 만든 구조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박진석은 지은호를 보자마자 놀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은호 씨 아니 한유라 씨라고 해야 하나? 지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본명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지은호는 늘 도망치고 싶어졌거든요. 박진석은 지은호가 도망치기 전에 말을 이어갑니다. 나도 이제 알아요. 내가 속았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사라졌다는 거. 지은호는 차갑게 말하려 했는데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요. 이제 와서 사과하러 오셨어요?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진석은 미안함이 있지만 미안함만으로는 이 판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니까 왔어요. 고성희가 숨긴 그 딸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딸이 누구인지 당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너무 순한 표현으로 들릴 정도였어요. 지은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딸일 수도 있다는 걸요. 그런데 짐작과 타인의 입으로 확인되는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은호는 목이 잠긴 채로 묻습니다. 그럼 제가 누구인지 당신이 말해줄 수 있어요? 박진석은 대답을 바로 못했습니다. 박진석도 아직 확정이 없었거든요. 박진석이 가진 건 퍼즐 조각과 의심 그리고 고성희의 흔적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대신 아주 무거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예요. 고성희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지웠어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도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이 올라왔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우고도 멀쩡히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비현실적인데 현실이었으니까요.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성재와 수빈의 감정선도 다시 흔들립니다. 수빈은 박성재를 피하려고 했지만 박성재가 무너지기 직전에 얼굴로 서 있는 걸 보고 외면하지 못했어요. 수빈은 차갑게 말하려 했는데요. 목소리가 결국 부드러워졌습니다. 성재야, 너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야? 어머니랑? 아니면 너 자신이랑? 박성재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스스로와 싸우고 있었고 그 싸움에서 지면 나가 없어질 것 같았거든요. 박성재는 수빈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 무서워. 내가 내 인생이 아니면 너한테도 갈 자격이 없을 것 같아. 수빈은 눈물이 고이면서도 이번엔 예전처럼 물러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수빈은 박성재에게 말했어요. 깔 자격 같은 거 내가 스스로 만들면 돼. 근데 너 혼자 만들지 마. 나도 옆에 있을게. 그 말이 박성재에게 구원이 될 수도 또 다른 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그걸 알아서 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박성재는 고성희의 손안에만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정연 쪽은 겉으로는 조용히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요. 스토커 구속 이후 마지막 경호를 앞두고 정연은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손상연이 떠나면 안전해질 텐데 정연은 안전이 오히려 공허로 느껴졌거든요. 정연은 누군가에게 의지했던 시간이 끝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정연의 이 감정은 이 지역의 병과 묘하게 겹칩니다. 의지는 때로 사랑이고 때로 공포거든요. 정연은 그 감정을 붙잡고 자신도 누군가처럼 도망치지 않으려 결심합니다. 이 작은 결심이 나중에 큰 순간에 누군가를 구할 씨앗이 될지도 몰랐고요. 마지막으로 이상철의 취업 문제도 다시 불씨가 됩니다. 이상철은 방제실 취업이 낙하산이었다는 걸 알고 자존심이 상했는데요. 그런데 이 지역이 아프다는 사실 앞에서 이상철의 자존심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상철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아들 덕으로 자리였고 아들은 내 기대 때문에 숨을 못 쉬고 내가 뭘 한 거지. 이상철은 그런 자기 혐오를 견디기 어려워서 오히려 더 일에 매달리려 합니다. 내가 무너질 수 없다는 강박이요. 그런데 강박은 가족을 또 아프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음 회차로 넘어가기 직전에 아주 위험한 여지를 남기고 끝나는데요. 병원에서 공여 가능자 정보가 조심스럽게 언급되는 순간
지은호는 누군가의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에 멈칫을 듣습니다. 그 멈칫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름 하나가 이지혁의 생명과 고성희의 비밀과 박진석의 복수와 박성재의 정체성과 한우진의 과거까지 한꺼번에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으로 영라의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언니 엄마가 그랬어요. 지혁이 살려야 돼. 그래야 그 애도 조용해져라고. 지은호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애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하지 않았는데도 지은호는 느꼈거든요. 고성희가 아직도 죽었다고 만들었던 딸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딸이 지은호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걸. 지은호는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이지혁은 아직도 담담한 척하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선배를 살릴 거야. 그리고 나도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다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호에게 박진석의 전화가 다시 걸려옵니다. 박진석은 낮고 빠른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은호 씨, 큰일 났어요. 순이라는 사람 지금 누가 따라붙는 것 같아요. 지은호의 심장이 그 말 한마디에 쿵 내려앉습니다. 순이는 지은호의 과거를 쥐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위험해지면 진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진실이 피로 써질 수도 있으니까요. 지은호는 숨을 들이마시고 이지혁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해요. 선배, 나 잠깐만 다녀올게요. 근데 약속해요. 나 돌아올 때까지 혼자 무너지지 말기. 이지혁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너도 약속해. 돌아와. 이 약속이 지켜질지 아니면 누군가가 먼저 약속을 찢어버릴지 그걸 아무도 모르는 채로 고성희는 이미 또 한 번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속삭이듯 말했는데요. 이제는 정말 조용히 정리해야겠네. 그리고 그 정리가 누구를 향하는지 그 순간에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만 분명했어요. 이지혁의 심장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모두의 비밀과 관계가 같이 흔들리면서 누군가는 살기 위해 누군가를 밀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시작이었습니다.